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더 연장했습니다. 전국에 코로나19가 폭넓게 확산돼 있는 상황이어서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돼 온 전두환 씨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을 최종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을 찾아가 임금 체불 여부와 불법 건설기계 사용 등을 점검합니다. 국내외 음악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각국의 전통 악기로 재해석한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추석 인구 이동을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집합 금지 시설 대부분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이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4종의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중 13종의 시설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6종이었던 집합 제한 시설은 이번 조치로 39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시설 특성에 맞는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목욕탕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 집단 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방문 판매와 종교시설 등은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제곱미터당 1인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과 키즈카페는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PC방도 출입 제한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3분의 1 등교를,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3분의 2 등교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완화한 내용에 맞추어서 학사 일정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 방침도 27일까지 유지되지만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추석 명절 연휴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추석 명절 전에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스트레스와 학업 위축 등을 겪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 소재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7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구동 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광주시가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하고 대학생은 내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날씨는 다소 선선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낮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지금보다 12도가량 훌쩍 오른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다른 현안들을 제쳐놓을 만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예, 대정부 질문인데 추미애 장관 가족 이야기만 5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공격을 반복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이 예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스모킹건 하나 정도는 발견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 사퇴 요소를 반복을 하던 이은재 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은 정세균 총리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제 총리가 주연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 추미애 장관 그 문제로 조연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 자녀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입시 문제에 있어서의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됐었고 이번 추미애 장관은 군대 문제에 있어서의 엄마 찬스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입시 문제와 군대 문제가 워낙에 파급력이 있고 예민한 주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이명박 때 BBK처럼 이렇게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국민들이 너무 다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해창 대표는 자신 문제로 대권까지 좀 무산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도덕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흠집 내기를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최고원 대통령은 그 재산 논란에 그 김홍걸 의원을 제명을 하는 등 초강수를 거듭하면서 파급세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당의 대응도 너무 과하다, 좀 과잉 대응이다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네, 다소 좀 무리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황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보한 사병의 개인정보까지 누출하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아마 반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해답을 내놓으면 될 부분인데 답이 없이 막무가내식 공세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대응도 좀 세련되지 못하고 과철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장관 거취 문제까지 확대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당 스스로도 좀 테러를 차단을 하면서 일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이렇게 법무부 수장들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피켓을 두고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적폐청산으로 시작을 하는 검찰 개혁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여당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지상 개혁 과제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공방의 최전선이 법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그 법무부 장관 인사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좀 희생을 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 대권주자로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가족의 개인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과 그 법무부 장관의 대립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대권주자급으로 성장한다라는 이 서바이벌 게임은 현재 그 검찰 개혁 과제에 있어서 좀 다소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논란들이 결론적으로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국회가 통과를 하면서 공수처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실무 단계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협의회를 열어서 사정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를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극한 대치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검찰 내부에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시위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패거리 정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목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안 투표. 비민주계 의원들이 박창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자 민주계 의원들이 최홍림 부의장 불신임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모두 부결됐지만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불신임안 제출은 민주계와 비민주계의 감정 대립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협치하겠다라고 의장께서 말씀해 계셨지만은 저희들이
간담회랄지 또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소통의 창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목포시 의회는 11대 의회 출범 이후 성희롱과 황제독감, 어린이집 입구 불법 주차, 의장 특혜 의혹까지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13명, 비민주계 8명으로 꾸려진 의회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파행과 지방채 발행 다툼, 사상 초유의 의장과 부의장 맞불 불신임안 제출까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도 소통, 우리 시민단체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견들도 자주 해협하면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던 약속을 언제부터 어떻게 실현할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목포시 의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전씨 재판에선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인데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을 최종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증인 신문을 할 방침입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검찰은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발언이 성평등 기본법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이 커지고 생활 속의 작은 불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이장이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지기동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마당에 설치한 전등이 나가면서 해가 지면 꼼짝도 할 수 없던 김춘자 할머니. 동네 복지기동대가 새 전구와 장비를 챙겨 들고 찾아왔습니다. 밤에 불이 안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건데 그러죠. 그럼 그 어디 못 나가. 저녁에 못 나가신다고 어디를. 각 읍면마다 마을 이장이나 자원봉사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복지기동대. 홀로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무뎌진 부엌칼을 갈아주고 구멍난 방충망을 메워주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줍니다. 일해주고 이놈 하나 달아주고 칼도 갈아주고 다 했어요. 말만 하면 다 해줘. 방충망 교체는 물론 수도나 보일러, 화장실 수리부터 쥐구멍 막기까지 갖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눈물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서 해주면은 고맙다고 손목도 잡아주고 그런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때. 지난해 전남도 내 8,600여 가구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준 각 마을 복지 기동대들. 오늘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추석을 맞아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등을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관급 민간공사 건설 현장 10곳을 찾아가 임금 체불 여부와 불법 건설기계 사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 지도하고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정 환경을 자랑해온 제주바다, 천혜의 관광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장이기도 한데요. 이 제주 어장이 해양생물은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인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 해수욕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안절벽 사이에 하얀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남해안 양식장에서 부표로 쓰던 스티로폼들이 제주까지 떠밀려온 곳입니다. 태풍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조류에 따라서 육지에 있던 양식장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래서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구석구석까지 밀려들다 보니 장기간 방치된 채 비바람에 부서지고 있습니다. 청정하면 이제 제주도인데 저희 이렇게 관광하러 와서 보니까 이렇게 스티로폼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은 좋지는 않고. 문제는 이 같은 스티로폼들이 점차 잘게 쪼개지면서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녹색연합이 지난달 함덕과 사계, 김영 등 제주 도내 해변 3군데를 조사한 결과 지름 5mm가 안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1세제곱미터에 3만에서 17만 조각까지 발견됐습니다. 스티로폼과 비닐, 필름 등 다양했고 플라스틱 공장에서 쓰는 원료인 펠릿 알갱이까지 발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은 해양 생물을 사람이 먹으면 몸속에 쌓여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플라스틱 사용 후에 따른 조각들이 다 파편화돼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내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순천만은 연간 10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국내 주요 서식지인데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252종의 순천만 조류 생태 정보가 실린 첫 도감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습지를 대표하는 철새인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지난 겨울 2,700여 마리가 찾아와 공식적인 관찰이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최대 월동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 잡은 순천만의 새를 주제로 한 도감이 나왔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일대 조류 252종을 사진자료로 기록해 공식적으로 만든 첫 도감입니다. 도감에는 황새와 노랑부리 저새, 검은머리 물대새 등 멸종위기종 40종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자료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특성과 분포지도, 출현 시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생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20년의 순천만의 조류 철새의 관찰을 기록을 바탕으로 새를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탐조를 즐기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도감을 초중고대학에 교육용으로 배포하고 번역본도 만들어 순천만 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순천만과 연계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조계산 도립공원의 동식물 도감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 대한 도감을 제작하여 우리 순천시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남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이어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순천만. 순천만 조류도감은 생물 다양성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내외 음악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영상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연 예술단체 드리머스에 따르면 유튜브에 March for the Beloved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7분 45초짜리 영상에는 미국, 영국 등 11개국 음악인 33명이 각국 전통악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해석해 릴레이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이 영상을 제작한 드리머스는 5월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기획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성묘와 사전 성묘 추모객 예약제 등을 시행합니다.
온라인 성묘는 다중 이용이 예상되는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봉안시설에서만 이뤄지며 이용 희망 성묘객은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방문해 성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봉안시설 규모에 따라 추모 가능 시간과 가족당 방문 인원이 다르므로 성묘객은 시설에 사전 문의한 후 성묘에 나서야 합니다. 명절 전후로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입니다.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거나 소상공인을 노린 코로나19 관련 대출 유도 사기, 그리고 추석 선물 등을 살 때 가짜 구매 링크나 계좌를 보내는 식인데요. 경찰은 문자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가 오면 누르지 말고 의심되는 거래는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 소독용 티슈로 닦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장희창, 기승정 교수 연구팀들은 전남대병원, 대구 동산병원 등 치료 환경이 다른 병원 4곳을 조사했는데요. 분무 소독을 한 곳에서도 17%에서 48%가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반면 소독용 티슈로 닦아낸 곳에선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대학의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진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대까지 환경 관련 행사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구름 모자 쓴 독도 등 찰나의 순간에 포착한 기상, 기후 모습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의 날은 환경 위기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날로 1970년에 제정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평화 등을 위해 애쓴 인사와 단체를 선정하는 광주인권상과 광주인권특별상 후보자 추천을 이번 달 말까지 받습니다. 관련 메일과 우편으로 추천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요. 한편 올해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에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수상자인 베조 운퉁은 1965년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오전 중에는 다소 서늘하겠고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더 낮게 시작하고요. 평년 기온은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지금보다 12도가량 훌쩍 오른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에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예상되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시작하는데요. 장성에서는 10도 안팎, 나주와 화순에서는 11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6도, 여수에서는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0.5m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많겠고요.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